여러분, 우리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이 높다라는 말의 의미를 많은 일을 제한된 시간 안에 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포기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포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배추 살 때나 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사실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포기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걸 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안 해야 될 일을 화끈하게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집중이란 1000가지 아이디어에 yes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000가지 중 999가지에 no라고 말하는 것이다. 1000가지 중에 999가지를 no, 즉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첫 번째, 바로 창의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창의성, 독창적인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뭐 미술 대회를 하거나 막 과학 경진 대회 하면은 막 창의적이에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좀 뭐랄까, 업무를 할 때도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걸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적인 걸 해내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생각보다 새로운 것, 창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미 잘 된 걸 레퍼런스 삼아서 변형하거나 개선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창의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것을 잘 개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혁신, 창의성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애플의 어떤 운영체제라든지 아니면 아이폰의 기능, 아니면 그 기계에 사용되는 폼팩터나 뭐 이런 것들은요, 다 이미 스티브 잡스 말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변형하고 결합한 거예요. 최초에 아이폰에 적용됐던 이 터치 스크린 있잖아요. 그거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고 터치스크린 폰도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즉, 완전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걸 발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잡스가 잘한 건 뭡니까?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전화기, 인터넷, 터치스크린 폰, 이런 거를 가장 매력적인 형태로 최적의 타이밍에 결합해냈다라는 거죠. 즉,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걸 만들어내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 좋아하지? 지금 세상에 뭐가 있지?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합쳐볼까?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모든 비즈니스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까놓고 말해서요, 우리가 와, 내가 이거 사업해봐야지, 이거 너무 재밌겠다, 야, 세상에 이런 게 없는데 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떠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99%는 그게 혁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 생각이 됐지만 이미 세상에는 이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비슷한 제품,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 업계에 이미 있고 해외에 있어. 나만 모를 뿐이에요. 심지어 구글링만 해봐도 나와. 근데 그걸 안 해보고 내가 혁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머리를 굴려봤자 이미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생각해낸 게 완전 최고도 아니야.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으나 세상에서 이미 도태된 구린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세상에 나와 있는 것 중 이미 성과를 잘 낸다라고 검증된 거를 우리가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칼 뉴포트의 베스트셀러 딥 워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혁신적인 결론은 완전히 발도 안 디딘 지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와 아이디어를 깊게 파고들 때 나온다. 핵심은 뭡니까? 정말로 혁신적인 것, 정말로 창의적인 것은 새롭고 신박한 거를 찾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앞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지식과 정보를 뒤져보고 개선하는 게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의성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이 창의성이라는 게 완전히 그럼 가치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창의성이란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의성을 우리가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기존의 것에
하나 더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잘 되는 걸 찾고 참고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부 갖다 베껴라가 아닙니다. 잘 되는 건 왜 잘 됐는지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딱 하나 더 나만의 차별점, 개선점을 더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 더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건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창의성에 대한 개념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창의성은 하나 더 하는 것. 기존의 것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포인트를 더하라라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이렇게 기존에 잘 되는 것들의 나름의 공식,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 많이 구매하잖아요. 잘 팔리는 물건들 보면 상세 페이지들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턴이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리뷰를 앞에 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벤트를 제시한다든지, 제시해주는 순서에 대한 어떤 나름의 공식이 이미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미 수많은 판매자들이 판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해야 가장 효율이 좋더라라고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공식을 따라가야지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걸 뒤집어 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공식을 따라가되 뭐예요? 나만의 지점 하나 더. 그 공식을 따라가되 다른 사람이 아닌 굳이 내 거를 골라야 하는 단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를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산적이 되기 위해선 창의성을 포기해야 한다. 왜? 무에서 유를 완전히 창조하려는 것은 너무 확률이 낮은 싸움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해봤자 이미 세상에 있는 그저 그런 결과물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효율을 위해서는 이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해답들을 찾고 그 해답들의 핵심 노하우를 흡수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게 바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는 컨텐츠의 모든 것을 제가 다 만들려고 했어요. 주제, 썸네일, 제목, 원고 방식 이런 것도 다 제가 그때그때 새롭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냐, 이 자기개발 분야에서, 독서 분야에서 어떤 컨텐츠가 인기 있냐를 찾으면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럼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또 제가 감명 깊게 소비했던 컨텐츠들의 전개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전개 방식을 참고했더니 고민할 게 없고 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분석을 하니까 시간도 훨씬 적게 들고 성과도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창의성을 포기하고 하나 더 개선하는 제대로 된 창의성을 발휘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두 번째 요소, 바로 재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재밌는 컨텐츠가 우리 일상에 너무 빠르고 쉽게 침투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 켜면은 시간이 그냥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5분만 보려고 했는데 1시간을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재미있는 게 나에게 와요. 그런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재미를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재미라는 건 우리가 소비하자마자 즉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즉각적인 즐거움은 굉장히 시간의 지평이 짧습니다. 단기적이에요. 그리고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이지 않아요. 결과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차이를 만드는 건 거의 언제나 장기 투자의 결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투자에 있어서 한 이야기긴 한데, 우리 각자 개개인의 어떤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것이든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든 다 뭔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요, 단기적인 자극의 결과가 아니에요. 장기적인 몰입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몰입하려면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그 과정에서 지루함을 견뎌야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 단기적인 한 10초 만에 소비할 수 있는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서 그게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한 무언가야 공부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데 남들이 해내지 못한 결과를 만들고 성과를 내려면 결국 이 지루함을 견뎌내야만 해요. 좋은 논문을 완성하고 싶다면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분석하는 지루함을 견뎌내야겠죠.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플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렇다면 매일 비슷비슷한 코드 작성 작업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책을 쓰고 싶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의자에만 앉아있는 밋밋한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숙명이고 필연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재미를 쫓아서 자꾸 스마트폰을 보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시간 자체를 확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루함을 견디고 깊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루함을 견디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재미를 차단하고 깊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칼 뉴포트는 딥워크에서 깊이 집중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사실상 재미나 자극을 즉시 제공해주는 요소들은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차단해야 한다. 재미를 주는 요소들을. 그 재미를 주는 요소를 없애고 지루함을 견디는 훈련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연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미를 포기하고 지루함을 견디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막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5분이든 10분이든 스마트폰 치워놓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고 정신이 딴 데 가니까 보통 호흡에 집중하라고 많이 합니다. 코를 통해서 숨이 들어올 때 여기로 이 콧구멍에 이제 바람 느껴지잖아요. 그 바람을 느끼고 입으로 바람을 내뱉으면서 이렇게 바람이 목구멍을 타서 입 밖으로 나가는 거를 느끼고 이런 식으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5분이든 10분이든 견뎌보는 거죠. 이게 처음엔 해보면 근질근질하거든요. 스마트폰 만지고 싶고. 근데 어느 순간 이 5분, 10분을 참아내기 시작하면은 정신이 차분해지면서 스마트폰을 안 만지면 불안했던 그런 심정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지루함을 견디는 스킬이 좀 더 향상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 자체를 좀 제한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제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새는 집중을 도와주는 타이머 어플들이 많아요. 이렇게 엎어놓기만 하면 타이머가 돌아가서 그 시간이 다 가기 전까지는 열 수 없는 그런 제한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특정 어플들 사용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못 쓰게 차단해버리는 기능을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자체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기능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더 좋은 건요.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어디 스마트폰 감옥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가 아예 스마트폰을 가둬버리는 거. 그럼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거든요. 이렇게 1시간, 2시간 스마트폰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고 나면 나름대로 재미가 없는 지루한 상황에 적응이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 화면을 흑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게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시각적으로 자극적이거든요. 컬러가 생생하고 볼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흑백이 되는 순간 보기가 싫어집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흑백으로 바꾸기만 해도 사용 시간이 몇십 %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은 특별히 제가 설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항상 흑백 모드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갤럭시 기준으로 설정 들어가셔서 설정 들어가면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접근성 들어가면 거기에 색상 반전인가 색상 필터인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서 흑백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도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저는 심지어 컴퓨터 화면도 흑백으로 해놓습니다. 컴퓨터를 흑백으로 하면 어떻게 써 하는데 그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윈도우 C인가? 이거를 누르면 흑백에서 컬러가 바로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할 땐 흑백으로 해놨다가 잠깐 필요할 때는 컬러로 바꾸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한 거는 구글에다가 윈도우 흑백으로 바꾸는 법, 맥 흑백으로 바꾸는 법, 스마트폰 흑백으로 바꾸는 법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 어때야 된다고요? 재미를 포기하고 지루함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정말 큰 성과를 내고 생산성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요. 지루하게 반복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재밌어서 하겠습니까? 지루해요. 엄청나게 유명한 음악가들 다 하루에 몇 시간 막 거의 10시간 가까이 지루하게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지루한 연습을 감당해냈기에 성과를 내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는 이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예요. 그래서 저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재미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재미를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성이 필요한 순간에만 포기해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 생산성을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 마지막.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뭔 소리야? 좋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야? 쟤 사회성에 문제 있냐? 인성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하라는 말은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걸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뭐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 않다면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남의 요청을 들어주는 게 좋은 성품이고 매너다라고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나치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생산성에 쓸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생산성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뭡니까? 단순히 많은 일을 한다 뭐 이게 아니고요. 한정된 자원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쏟아붓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즉 뭐 일종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게 있는 분들은요, 미움받기 싫어서 착해 보이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달라는 대로 다 만나줍니다. 혹은 뭘 제안을 하든 다 좋아요 하면서 안 가도 되는 모임에 굳이 가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남을 도와주지 말아라,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 똑바로 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게 누구에게 득이 되냐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도 득이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좋은 사람 되길 좀 포기하더라도, 누가 만나자고 했을 때 거절도 하면서 도움 요청을 거절하기도 하면서 일단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걸 우선으로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경영구루인 피터 드러커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쩌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는 실천법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 할 것이냐, 즉 누가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 좋아 할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즉 사람들에게 어떻게 누구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남을 나에게 요청했을 때 혹은 누군가 나에게 도와달라 했을 때 그걸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자제하지 못할 만큼 다 오케이 하다가 내 할 일 제대로 못하거나 그들을 오히려 너무 정신없이 대하는 게 더 나쁜 사람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이나 부탁을 거절해야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커진 가치를 남들에게 나누고 도와주는 게 결과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 일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창의성을 포기해야 한다.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걸 만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건 창의성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냐?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 중 잘된 것, 검증된 것,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된 것을 참고하고 거기에 한 끗을 더하는 창의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창의성이다. 두 번째, 재미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에는 재밌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진짜 성과란 재미를 추구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며 오랜 시간 몰입할 수 있을 때 나온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흑백 화면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 재미를 제한하는 요소를 인생에 더함으로써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을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해야 된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자는 대로 다 만나주고 모든 부탁에 예스 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작 내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내가 몰입해야 할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그게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또 유튜브로 전업으로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바빠졌거든요. 많이 힘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생산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은 투입으로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실제로 실천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창의성을 포기하고 재미를 포기하고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했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제가 산출해내는 결과물은 더 창의적이 되기도 하고요. 더 인생이 재밌어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저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겐 더 좋은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이런 것을 포기하라고 해서 인생에서 이것을 지우라는 것보다는 내 인생에서 정말 이 창의성, 재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